디테일스 HTML 요소는 위젯이 열림 상태로 전환될 때만 정보가 표시되는 공개 위젯을 생성합니다. 접힌 펼침이 가능한 위젯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약글은 썸머리 요소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라는 얘기겠죠.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링을 보게 되면 디테일스라는 부모 요소가 있고 자식 요소로 반드시 썸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썸머리 다음에는 특정 태그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 넣으셔도 된다. 클릭을 하면 펼쳐지고 다시 클릭하면 접히는 이 토글 형태가 디테일스입니다. 디테일스 앤 썸머리 엘리먼츠 굉장히 높죠. i는 당연히 안 되고요. i 제외하고 모든 브라우저가 다 지원을 합니다. 오페라 미니야 뭐 사용률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썸머리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썸머리가 나오냐면 테이블 때 나오거든요. 우리 캡션 표 제목이죠. 중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썸머리 속성이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 폐기된 속성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표 제목이면 여기는 표의 요약글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HTML4 방식이죠. HTML4 문법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tbody 바로 오고 td 와서 내용이 이렇게 있겠죠. 한번 서버 실행시켜서 미리 보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선 뭐 안 보이기 때문에 선 한번 주고요. 이렇게 해보죠. 자, 내용이 있고 표 제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뭐 내용은 td이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표 제목 캡션 자체는 원래 표 밖으로 렌더링이 되죠. 표 요약글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화면 낭독기에 의해서 요약글을 읽어주지만 HTML5 문법에서는 이 독타입의 HTML5 정의 내렸죠. HTML5에서는 썸머리 속성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게 접근성상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에서는 썸머리 속성이 필수입니다. 근데 HTML5 넘어오면서 이게 필수가 아닌 조건부로 바뀌었거든요. 썸머리 또는 캡션을 제공해야 한다.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 표는 어떠냐? 표 제목과 요약글을 같이 써라. 요 느낌으로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약글 잘 안 쓰시죠. 표 제목만 써도 준수한 거로 인정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잘못 설명한 게 뭐냐. 썸머리 태그가 처음 나왔을 때 HTML5가 2010년도 초반에 나왔는데 HTML5에서 썸머리 태그를 어떻게 제가 그전 영상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디테일스가 있다. 썸머리 태그가 있다. 여기에서 표의 제목을 넣고 여기에다 요약글을 넣으면 된다. 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펼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아닙니다. 네, 캡션 안에 무조건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목적도 모호해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빼야 되는 녀석이고 물론 표 안에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따로 목적 그냥 접힌 펼침 그리고 특정 단어의 어떤 요약된 글, 뭐 설명하는 글 MDN에서도 그 얘기 했었죠. 정보 표시가 공개될 위젯 열림 상태로 전환될 때만 정보가 표시되는 공개 위젯. 그러니까 정보 표시 용도고 썸머리는 요약이나 설명들, 라벨, 레이블 뭐 이런 거 설명 요약이죠. 요약을 나타낸다. 이 요소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주제어가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 안에서 표의 제목과 요약글은 그냥 캡션에 다 넣으시면 되고요. 요 썸머리 요소와 썸머리 속성은 많이 다르다 목적이. 제가 요거를 혼용해서 설명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았는데 요걸 정정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찍게 되었고요. 자, 썸머리는 바로 옆에 화살표가 노출이 되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만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태그 쓰셔도 돼요. 대신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URLI도 돼요.
펼치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디테일스 사용할 때는 div 한번 감싸주고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전 넣는 편이에요. 제어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전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화살표의 제어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림을 할 수 없느냐? 열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우리가 어떤 UI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처음부터 열려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테일스에 오픈 속성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열려요. 오픈 속성만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 화살표 방향을 너무 구리다. 화살표를 자체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CSS로 가능합니다. CSS 여기다 다 쓰겠습니다. 썸머리 속성을 선택하고요. 리스타일 non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썸머리에 있는 게 다 날아가게 됐죠. 대신에 나는 접힌 펼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디테일스 기준으로 해서 썸머리의 오픈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포나 애프터로 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제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썸머리에 비포에다가 콘텐트를 삽입해 볼게요. 뭐 배경을 넣긴 그러니까 이모지 하나 넣어볼까요?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고 클릭하면 마이너스로 바뀌게. 마이너스 바뀐다는 것은 디테일스가 오픈이 되면 이제 속성이 그때 썸머리에 비포에다가 마이너스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좀 오픈 상태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오픈 상태를 아니고 끈 상태에서 클릭하면 마이너스 되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포 애프터가 가능하니까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겠고 회전값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UI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예상되는 UI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게 FAQ,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피그마를 열었고요. 피그마 하나 페이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캡처된 이미지입니다. 비언스에서 이 이미지 복사하기 한 다음에 피그마에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 다 하진 못하게, 직접 똑같이 만들진 못하겠지만 피그마 디자인 툴을 가지고 적당한 크기 가져갈 거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미지, 저희 색상부터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색상이 필요하니까 예쁘게 만들려면 우리 연습하는 거, 클론 코딩 연습할 때도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예쁜 거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좀 더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만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있는 사이트를 내가 모작을 하는 거니까 그럴듯하게, 이왕 만들 거면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피그마에 있는 거를 렉탱글 하나씩 만들어주고 뭐 적당한 색깔로 스포이드 잡아주면 되겠죠. 캡처된 거라 글씨를 가장 진한 부분만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개죠. 요거 하나랑 4개죠 총. 갑자기 배고프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색깔 좀 정리를, 변수 정리부터 해야겠죠. CSS를 분리할까요? 그냥 CSS 분리하죠. 링크하고 여기서 details.css 파일 만들고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생성이 되죠. 위아래 분리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선 요 CSS도 뒤로 가긴 할 건데 우선 색상 변수 정리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작업하시기에. 변수를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라인 색깔이기 때문에 라인 색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은 일반 텍스트 색깔이었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색깔은 이제 일반 텍스트, 컨텐츠 색깔이죠. 컨텐츠 텍스트였고, 일반 색깔, 제목 색깔이라고 해서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카멜 쓰지 않고 늘 쓰던 대로 언더스코어 쓰겠습니다. 언더스코어. 네.
자, 요 색깔은 활성화된 색이죠. 액티브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색상 뺄 필요가 없겠죠. 자, 기본 변수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본 세팅이었고요. 요 화살표는 뭐 당분 안 쓰겠죠. 추적 처리해서 두고 이제 전체 초기화 할 텐데, 전체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시로 하는 거라서 나중에 reset.css 노멀라이즈 CSS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이는 거.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디에다가 적당하게 여백 주겠습니다. 패딩 픽셀 작업하겠습니다. REM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이제 뭐 요게 디테일스 하나겠죠.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SVG로 해가지고 가져도 될 거니까 SVG 이미지 하나 추출해도 될 것 같고, 아니 SVG 코드 가져도 되긴 하지만 이미지를 써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요 이미지로 그대로 쓸게요. 저 이모지로 해서. 자, 우선 제목을 쭉 넣어봐야겠죠. 요 제목은 로렘으로 임시적으로 넣겠습니다. 네, 임시로 해서 로렘 넣고요. 제목으로 넣고요. 그리고 내용도 로렘으로 해서 뭐 일반 더미 컨텐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펼쳐지는 거죠. 저 요거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전체 테두리 필요하죠. 전체 테두리는 디테일스이기 때문에 요 디테일스에다가 클래스명 준 다음에 작업해야 될 것 같고, 요 디테일스 하나가 접힌 필침이고 연속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연속되기 때문에 UL LI로 한 번 더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L FAQ 리스트 가게 되고요. LI 안에 얘네들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AQ 리스트에 LI에 디테일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FAQ 리스트 기준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Q 리스트에 LI와 LI 사이의 여백은 나중에 갭으로 이런 걸로 처리하게 되고요. 우선 전체 테두리 디테일스 잡아야겠죠. 네스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사스 요즘 모르겠다. 사스 네스팅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CSS 예전 선택자 기법으로 하겠습니다. 디테일스가 있죠. 디테일스를 잡고요. 패딩을 임시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를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렉탱글 그려서 요 사이즈 잡으면 되겠죠. 여기 21픽셀이겠죠. 픽셀 단위를 타고요. 잠깐만 개별자 도구로 보면 픽셀이네요. 21픽셀 22픽셀이네요. 22픽셀에 선 2픽셀 22픽셀에 선을 2픽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로 색깔 빼면 되겠죠. 라인 색깔로. 자, 모서리 둥근 부분이 있어요. 요거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얘를 쭉 둥글게 해서 적당히 잡으면 되겠죠. 레디우스 7 나왔네요. 자, 보더 레디우스 7. 포토샵 조금 할 줄 안다면 뭐 컴포넌트 정의 이런 게 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처럼 모작을 할 거라면 굳이 뭐 피그마 배우실 필요 없이 포토샵 기술만으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기본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다만 컴포넌트 정의나 라이브러리 쪽이 문제인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클론 코딩 할 거라면 단순하게 포토샵 기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체 여백이 같다고 생각했고 넣었죠. 이제 폰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높이가 폰트 크기의 오차범위 1, 2픽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줄 간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볼게요. 15픽셀 폰트 사이즈 15픽셀에 우선 비활성화된 컬러를 해야겠죠. 컬러는 변수로 정리해서 타이틀 컬 텍스트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거는 제가 확대시켜서 그래요. 이렇게 작게 해둘게요. 자, 다음에 이제 비활성화 됐고, 이제 폰트 좀 볼드하게 가볼까요? 폰트 웨이트 뭐 볼드하게 가고요. 펼쳐졌을 때 같이 열리면서 펼쳐지고 내용 부분이 좀 달랐잖아요. 내용 부분은 썸머리 디테일스에 못 온 게 아니라 썸머리를 제목으로 둬야 되고,
썸머리 외곽선이고 타이틀은 또 분리되어 있죠. 좀 혼용해서 썼네요. 디테일스 말고 썸머리는 제목 부분이 해당되니까 썸머리에 폰트 정의하면 되겠죠. 요 폰트 두 개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썸머리가 아니라 디테일스. 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웨이트도 이쪽으로 해야 되고. 자, 우선 디테일스는 이 전체를 감싼 거고요. 썸머리는 요 제목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만 요 크기와 디자인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디테일스는 전체를 감싸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실제 내용 부분은 div로 감쌌죠. div가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으로 줄게요. 사실 다 클래스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faq 리스트에 컨텐트라는 클래스명을 쓰겠습니다. 저는 css 클래스를 뱀 반복론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글씨 크기 이쪽으로 가서 보면 살짝 작죠? 적대 1, 2픽셀 정도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아요. 한 13픽셀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13픽셀에 컬러 변수를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콘텐트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에 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 줄 간격은 포토샵의 정의와 같아요. 이 글씨 윗줄의 윗글씨의 윗변 그리고 다음 글씨의 윗변 사이의 높이가 줄 간격입니다. 23픽셀이거든요. 얼추 맞아요. 이렇게 재면 이 캡처된 이미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 또 줄 간격 같은 경우에 또 요 사이에 여백을 주면 여백이 우리가 이렇게 여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요 여백이 또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포토샵을 많이 하셨으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실 텐데 룰러 포기가 뷰 룰러 다죽기가 뭐였지? Shift R이구나. 그래서 중간 부분을 스냅을 걸어서 요 기준으로 위에와 같다. 이게 줄 간격이거든요. 현재 줄 간격이. 그리고 나머지의 여백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밑에 글씨를 이 정도 제꼈으니까 9 정도가 여백이에요. 이쪽에서 9 정도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러프하게 재는 거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캡처된 이미지에서 유추할 때 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 위로 여백이겠죠. 컨텐츠 위로를 9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여백까지 이 정도 유사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접힌 펼침 예쁘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디자인을 보게 되면 펼쳐졌을 때 파란색으로 변해요. 펼쳐졌다라는 것은 디테일스가 오픈 형태인 거죠. 여기다 오픈 속성을 넣게 되면 미리 오픈이 돼 있습니다. 새로 치면도 오픈이 알아서 돼 있고 디테일스를 오픈 안 넣게 되면 제목만 노출 되겠죠. 그러면 오픈이 됐을 때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디테일스 속성이 오픈이 되었을 때니까 여기 써 있죠. 요거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디테일스에 오픈 속성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썸머리가 자식이죠. 컬러가 변수로 빼왔죠. 액티브 텍스트. 자,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줄 수 있겠죠. 상태 변화가 되니까. 디테일스의 썸머리에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썸머리에 트랜지션 0.4초 정도 하게 되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고 슬라이드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슬라이드는 높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얘를 높이 값을 0을 준 다음에 특정 높이 값을 준 다음에 나머지는 오토로 해가지고 스크롤 생기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CSS로만으로도 슬라이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한계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 디자인에서 자, 오른쪽에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거 이모지로 쓰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애프터의 오른쪽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애프터라는 건 썸머리의 맨 오른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 자체가 렐러티브가 돼야겠죠. 그리고 렐러티브 안 넣어도 할 수는 있겠네요. 렐러티브 넣지 말고 그리드로 가버리죠. 그리드로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자 복제를 해서 애프터에다가 컨텐츠로 그려 넣어버리죠. 플러스 모양을 가져오면 되겠죠. 플러스 모양. 자, 애프터에 그려졌죠. 이 문제는 얘가 늘어나면 맨 오른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드로 짤 수가 있죠. 애프터는 자식이기 때문에 썸머리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하게 되면 자식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1FR 마지막을 뭐 20픽셀 정도 놓게 되면 맨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 20픽셀의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에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그리드 오버레이 보게 되면 좀 살짝 잘 안 보이겠지만 협소하게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 정도가 20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드의 크기를 좀 더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늘려지겠죠. 이게 크기다. 뭐 20픽셀이면 적당한 것 같네요. 20픽셀 정도 놓고 두면 될 것 같다. 자, 펼쳐지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펼쳐졌을 때는 뭐냐? 얘가 펼쳐지는 거다. 펼쳐졌을 때 애프터로 컨텐츠의 아이콘이 바뀐다. 물론 이걸 나중에 실제 디자인을 가게 되면 써주시면 되겠죠. 직접 이미지, SVG 이미지든 아니면 직접 그려주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에 본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는 이젠 요걸 완성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HTML에서 li 부분만 복제해 주면 되겠죠. 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사이는 이젠 갭으로 가면 되겠죠. 이 사이 여백은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크기를 가지고 와서 10픽셀이네요. 갭이. 자, 그러면 요 리스트에다가 플렉스로 하면 다시 열 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갈 거고요. 갭만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픽셀 정도 갭을 주게 되면 가운데 쫙 되겠죠. 완성이죠. 100% 상태로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해서 FAQ 완성이죠. 이렇게 다 됐죠? 내가 만약에 클릭하는 좀 마우스 형태를 보고 싶다. 버튼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썸머리 여기 있죠? 썸머리 자체를 커서 포인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올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버튼으로 만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건 안 됩니다. 클릭하고 얘를 클릭했을 때 나머지가 닫히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로 가야죠. 오픈 속성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클릭할 때마다 나머지 오픈 속성 제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스크립트로 가셔야 되고 순수하게 CSS로 짤 거면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접근성이 좋아서 키보드 접근도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탭키 접근이 돼요. 엔터를 치면 열리고요. 엔터 치면 열립니다. 엔터 치면 닫히고요. 자, 그럼 이걸 만든 걸 가지고 화면 낭독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NVDA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어떨까? 다큐먼트 목록 항목 수 4개 버튼 축소됨 로럼 if 목록 항목 수 4개 버튼 축소됨. 로럼 if some 돌로어 시트 에미트 컨섹티터 에디 PC싱 일리트 더하기 버튼 축소됨. 더하기 버튼 축소됨. 요 이모지를 더하기라고 읽은 거고요. 아마 그 썸머리를 버튼으로 읽은 것 같아요. 엔터 눌러볼게요. 확장됨. 축소됨. 확장 축소. 접히 펼침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로럼 if 확장됨.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여하튼 인식 잘한다. 네, 썸머리를 버튼으로 인식하고요. 축소된 확장됨을 각각 읽을 수 있다. 접근성을 따로 지키지 않으셔도 이 네이티브 디테일스 서머리만 써도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코딩할 수 있는 거겠죠. 디테일스를 가지고. 자, 이거를 또 응용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